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교육혁신지원사업 성과 포럼의 기조 강연을 맡은 계명대학교의 최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저희 전체 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려야 하지만 제가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 계명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혁신처장을 맡고 있고 이전에 교수학습개발센터장과 교육성과관리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그간에 에이스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CK1 사업,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각 대학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존의 특수 목적 지원 사업, 예를 들어서 에이스 플러스나 프라임이나 CK1 코어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반 재정으로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묶어서 지원을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결해서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기획한 사업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과 혁신과 성과입니다. 대학이 스스로 정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혁신 과제를 정하고 자율적으로 정한 지표에 따라서 성과를 관리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서 대학이 선발되었고요. 1주기는 2019년부터 3년간, 2주기는 올해부터 다시 3년간 시작이 됩니다. 저희 대학은 지난 3년간 224억이라는 큰 금액을 받아서 본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계명 비전 2025를 설정하고 지역과 세계를 향해 빛을 여는 교육혁신 선도대학 이런 목표로 저희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중장기 발전 계획과 목표는 대학 간에 대부분 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계명대학처럼 2만 명이 넘는 대형 대학은 어떤 분명한 색깔을 갖기보다는 좀 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은 6개의 큰 영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교육, 연구, 그리고 기타 영역으로 경영 관리를 선정했고요. 전체 28개 과제 중에 12개의 전략 혁신 과제를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여기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대학 전략 혁신 과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에이스나 CK나 코아 등이 이 사업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연계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대학에서 지난 3년간 중점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융합교육 강화를 위한 K-클라우드 칼리지를 설립하고 운영한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는 창의적 융합교육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런 다소 긴 목표를 정했는데요. 그 단어로는 K-클라우드 이니셔티브를 구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 큰 대학에서는 사실 특성화를 이룬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각 전공 간의 벽도 높고 그래서 이 대학 간의 이 전공 간의 또 학과 간의 장벽을 허문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과 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K-클라우드 칼리지라는 가상의 대학을 만들고 각 전공간이 전공이 합해져서 융합 전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2019년에 시작했고요. 15개의 연계 전공과 8개의 융합 전공, 그리고 8개의 CK1 사업단과 1개의 코어 사업단, 그리고 4개의 교내 특성화 사업부를 모아서
K-클라우드 칼리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15개 연계 전공과 8개 융합 전공이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국책 사업이라든가 정책적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사실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다소 방치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교무처에서 주관을 했지만 어떤 학생들이 융합 전공을 이수하고 있고 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그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K-클라우드 칼리지를 만들고 제가 학장을 맡았고요. 교무처와 혁신처의 부처장들이 부학장을 맡아서 학사와 혁신 사업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융합 전공이 활발하게 폐지되고 신설되고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융합 전공이 활발하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웹툰, 웹서사, 콘텐츠 전공은 순수하게 학생과 학과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도 새롭게 한 개 더 추가되었고요. 인정 모듈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교과가 개설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도 저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K-클라우드 칼리지를 통해서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융합 전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CK1 코어 에이스 사업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개성해서 지속적으로 유관 전공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여러 학생들의 우수 성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고 경진대회 대상이라든가 학술 발표대회 최우수상을 받는다든가 스코퍼스에 게재하거나 자작 자동차 대회에서 우승하는 그런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지난 그 사업부들을 얼마 전에 면담을 했는데요. 그 사업부에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부를 물었을 때 한 사업부도 그만두겠다는 사업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안착되었다 저희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 기반 학생 성장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고도화한 것입니다. 지금 모든 대학에서 학생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학생들의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서 역량을 쌓게 하는 부분은 모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학교는 거기에 더해서 학생들의 역량의 스토리를 작성하고 나중에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완성할 수 있는 마이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이 두 가지 학생들의 역량 실적과 스토리를 평가하고 심층 면담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K-스타 인정제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시작한 K-스타 인정제는 2018년까지 S단계 한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략 3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있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는 너무 팝업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4단계로 저희가 고도화했고요. A단계는 1, 2학년, 그 다음 T단계는 3, 4학년, S단계는 최고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런 단계별 역량 개발 지원 체제로 완성하였습니다. 인정제는 그 인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더욱 완성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중요한 사례는 학생통합 지원체제 구축으로서 개명 스튜던트 포털을 완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스토리를 완성한다고 해서 이름을 스토리 플러스로 명명했고요. 그 포털 안에는 학생들의 이 포트폴리오, 그리고 역량 관리에 관한 부분, 진로 설계에 관한 부분, 비교과 프로그램, 그리고 융합교육을 위한 K-클라우드, 학생 상담 통합 창구로서 학생 상담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 포트폴리오 가게 되면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첫 페이지에 나오고요. 자신의 성장을 그래프로 해서 타 학생과 비교 집단인 타 학생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역량 성장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는 교내에서 개설되는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마감식이라든가 추천이라든가 또 선배들의 어떤
그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역량과 연결되어서 콤파스K나 K스타 인증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학생 통합 지원 체제는 6300 학생 통합 컨택 코너입니다. 스토리 플러스 시스템이 온라인 시스템이라면 6300은 오프라인 시스템입니다. 6300번으로 전화를 해서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콜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메일이나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상담 유형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고 상담 건수도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6300 학생 통합 컨택 코너는 학생회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앞에는 K스타 라운지로 구축이 되어서 학생들의 역량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와 사례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위기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각종 언어로 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고요. 학생들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트를 개발했고요. V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위기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발표 불안이나 스트레스 감소, 다양한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학교 근처에 있는 동산병원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심리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제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대학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학과 단위나 부서 단위, 개별 학생 단위로 다양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완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데이터 마트 구축이라든가 또 경영 지원 시스템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환경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대학에서 공히 아마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40%가 환경 구축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급히 원격 수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무선랜 와이파이라든가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DB 서버 이런 부분들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LMS가 있지만 교수님들 또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강의실 환경 구축으로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강의실이 구축되었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PBL이나 팀 베이스드 학습, 플립 러닝 이런 수업들을 위해서 액티브 러닝 강의실을 단과대학별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 강의실도 저희가 단과대학별 수요를 고려해서 크기라든가 안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 추적 자동 녹화 강의실, 그리고 실시간, 비실시간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강의실을 많이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1인용 스튜디오, 물론 각자 강의실에서 집에서 연구실에서 잘 제작하고 계시지만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 하시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2개 단과대학에 저희가 1인용 부스 스튜디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외에 단과대학별 스터디 카페나 K-서클, 동아리 스터디룸이나 빅데이터 분석실, 소프트웨어 실습실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수업을 위한 창의융합 강의실 등 다양한 특색 있는 강의실을 제가 혁신 사업을 통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그 공간과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AI 로봇 실험실 구축입니다. 사실 이 시설은 공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대학은 인문이나 예술 계통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얘기는 상당히 좀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구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개방형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로봇들은 13개가 동일한 로봇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했고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공간은 전체 교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생이나 우리 대학의 바로 인근에 있는 스마트 산단에 있는 분들이 직접 와서 견학을 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계명대학교의 지난 1주기 동안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2주기 사업을 앞두고 저희가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2주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주기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저희가 새롭게 나아가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K-클라우드 칼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융합교육을 더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당히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3년간 성과도 있었고 제가 조금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과 또 각 학과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내실 있는 융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전공 기초로서 수학이나 글쓰기, 말하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외국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과 특히 소프트웨어 소양 교육을 위해서 IT 융합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 비교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학생들의 인성이나 감성, 공감, 봉사정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난 3년간도 저희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지만 사실 특강이나 세미나 등은 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주기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체험형으로 그리고 캠프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전히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떻게 미래 교육 환경을 구축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이 되는 와이파이나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할 것이고요. 하이브리드 강의실 구축에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첨단 시설로는 VR이나 AR, 로봇 등의 미래 실감형 교육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지 제가 링크 사업단이나 다른 공과 계열의 사업들과 협업을 해서 제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많은 조사 업무를 했고 컨설팅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부분, 그리고 학과별로 학생들의 상태를 상시 열람할 수 있는 대시보드,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성과 지표 관리, 경영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을 큰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학 간의 공유나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대학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권역별로 묶어두었지만 사실 경쟁 관계에 있어서 순수하게 저희가 교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특성이 상이한 좀 더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대학과의 융합적 교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과 공학 계열입니다. 저희는 인문 예술이 강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디지스트나 금호공대의 공학과 접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지역학이라면 저희 영남의 어떤 지역학이고 조선대는 어떤
전라 지역에 지역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학을 중심으로 한 교류라든가 그리고 대학, 기업, 중등학교, 지역사회 간의 다양한 교류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책사업의 조정과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입니다. 지난 1주기에도 국책사업 간의 중복성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방지를 위한 위원회를 가동했지만 2주기에는 국책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종류가. 이 사업 책임자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 그리고 역할 분담, 그리고 특성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계와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2주기 사업도 좀 성공적으로 잘 수행되기를 기원하고요. 여러 선생님들의 건강도 아울러 기원합니다.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